미순 회장을 독살하려 한 것이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나요?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40년간 참았던 질투가 한꺼번에 폭발했어요. 유럽연합 계약 체결 후 한 달이 지났어요. 회사는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도 밝아졌고 매출도 급격히 상승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평온한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회장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업무를 시작했어요. 몸이 약간 무거운 느낌이 들었지만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근 유럽연합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이 잦았거든요. 그런데 정 과장이 평소와 다른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해 보였고 손에 든 서류도 떨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에요? 정 과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회장님이 드시던 커피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순간 제가 들고 있던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어요. 독성 물질이라고요? 네. 다행히 미량이어서 큰 문제는 없지만 계속 섭취하셨다면 위험했을 거예요.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누군가 저를 해치려 했다는 뜻이었거든요.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최근 회장님이 가끔 어지럼증을 호소하셨잖아요. 그랬어요. 며칠 전부터 이상하게 몸이 무겁고 집중력도 떨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단순히 업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정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조사해봐야겠지만 회장실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 말에 더욱 섬뜩함을 느꼈어요. 믿었던 사람 중 누군가가 저를 해치려 했다는 거니까요. 일단 조용히 조사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불안에 떨었어요. 커피를 마실 때마다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었고 사람들을 볼 때마다 누가 범인일지 궁금했어요. 믿었던 사람들 중 누군가가 저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오후 내내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서류를 보다가도 자꾸 딴 생각이 났고 회의 중에도 마음이 어수선했어요. 정 과장도 제 상태를 걱정하는 눈치였어요. 회장님, 오늘은 일찍 퇴근하시는 게 어떨까요? 괜찮아요. 일은 해야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누군가 저를 죽이려 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거든요. 저녁 무렵 강 변호사가 급히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회장님, 큰일 났어요. 또 무슨 일이에요? 강 변호사의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정숙 부인이 긴급 입원하셨어요. 부인이요? 왜요?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쇠약이래요. 이상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건강해 보이셨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갑자기 왜 그러셨을까요? 그게 문제예요. 입원 직전에 경찰서에 다녀오셨대요. 경찰서에요? 강 변호사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자수하러 가셨다고 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설마 정숙 부인이 저를 독살하려 했던 건 아니겠죠? 자수요? 무슨 죄로요? 강 변호사가 힘겹게 말했어요. 회장님을 독살하려 했다고.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어요. 정숙 부인이 저를 독살하려 했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정말요? 왜 그런 짓을? 아직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지금 부인 상태는 어떤가요? 의식은 있지만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날 저녁 저는 급히 병원으로 갔어요. 정숙 부인을 직접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병원 복도를 걸어가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정말 부인이 저를 해치려 했던 걸까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부인은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리셨어요. 부인, 저예요. 미순이에요. 침묵만이 흘렀어요. 부인의 얼굴에는 깊은 죄책감과 절망이 서려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셨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한참 후에 부인이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간신히 들을 수 있었어요. 왜요? 이유를 알고 싶어요. 하지만 부인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눈물만 흘리셨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부인이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 이렇게 고통받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부인, 괜찮아요. 저는 괜찮으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부인이 더욱 울었어요. 괜찮을 리 없어요. 당신을 죽이려 했는데. 하지만 지금 후회하고 계시잖아요. 후회한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나요? 저는 부인의 손을 잡았어요. 부인, 저는 부인을 이해하려고 해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부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어떻게 이해해요? 독사를 시도했는데. 부인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생각해 봤어요. 정숙 부인이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 분명히 깊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태윤이 급히 찾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해 보였고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누나, 어머니가 남긴 일기를 찾았어요. 일기요? 네, 여기에 모든 게 적혀 있어요. 태윤이 건넨 일기장을 받아들었어요. 오래된 가족 표지의 일기장이었어요. 정숙 부인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언제부터 쓰신 건가요? 올해 초부터인 것 같아요.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1월 5일. 새해가 시작됐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새롭지 않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적응이 안 된다. 부인의 속마음이 날 것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면서 부인의 마음 변화를 따라갔어요. 2월 10일. 미순이가 회장이 됐다. 남편의 뜻이니 받아들여야겠지만 마음이 복잡하다. 정말 이게 맞는 일일까? 초기에는 그래도 받아들이려 노력하셨던 것 같아요. 일기장을 더 읽어보니 부인의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3월 15일. 미순이가 회장이 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처음에는 남편의 뜻이니 받아들이려 했다. 하지만 점점 견디기 어려워진다. 부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지 느껴졌어요. 4월 3일. 미순이를 볼 때마다 정혜가 생각난다. 남편이 평생 사랑한 그 여자. 나는 평생 그림자였구나. 40년간 숨겨왔던 부인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했다는 사실이 부인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알 수 있었어요. 4월 20일. 미순이가 성공할 때마다 더 괴롭다. 정혜의 딸이니까 남편이 사랑했을까? 나는 평생 정혜와 경쟁했구나. 부인의 질투심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5월 20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미순이가 사라지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까? 나쁜 생각이 자꾸 든다. 일기는 점점 어두워졌어요. 부인이 얼마나 절망적인 심정이셨는지 글 하나하나에서 느껴졌어요. 태윤도 심각한 표정으로 일기를 보고 있었어요. 누나,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어하신 줄 몰랐어요. 그러게요. 혼자 이런 고통을 참아오셨네요. 6월 10일. 인터넷에서 독성 물질에 대해 찾아봤다. 무색무취라니 아무도 모를 것이다. 하지만 정말 그래도 될까? 부인이 얼마나 갈등하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선량한 마음과 질투심 사이에서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6월 25일. 미순이 커피에 조금씩 넣기 시작했다.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일기를 읽는 제 마음도 아팠어요. 부인이 저를 해치면서도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 느껴졌거든요. 7월 5일. 미순이가 어지럽다고 했다. 내가 한 일이 효과를 보고 있구나. 하지만 왜 이렇게 괴로울까? 죄책감이 밤마다 나를 괴롭힌다. 부인도 괴로워하셨던 거예요. 저를 해치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죄책감에 시달리셨던 거죠. 7월 20일. 더 이상 못하겠다. 미순이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나보다 훨씬 선량한 사람이다.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가? 부인이 마음을 바꾸신 거였어요. 양심이 질투심을 이긴 거죠. 7월 25일. 경찰서에 가기로 했다. 내가 한 일을 모두 털어놓을 것이다. 미순이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 일기의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태윤이 안타깝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힘드셨나 봐요. 그래. 부인도 피해자였던 거야. 저는 부인을 원망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안타까웠어요.
40년간 혼자서 그런 고통을 견뎌오셨다니. 태윤아, 부인께 가봐야겠어. 네, 저도 함께 갈게요. 병원으로 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부인이 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셨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했다는 사실이 부인에게는 평생의 상처였던 거예요. 그 상처가 저에 대한 질투로 이어진 거죠. 병원에 도착해서 부인을 만났어요. 이번에는 부인이 저를 피하지 않으셨어요. 미순 씨, 정말 미안해요. 부인, 괜찮아요. 괜찮을 리 없어요. 당신을 죽이려 했는데. 부인이 목 놓아 우셨어요. 부인의 일기를 읽었어요. 부인이 깜짝 놀라셨어요. 일기를? 네. 부인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부인이 힘겹게 말씀하셨어요. 질투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당신을 통해 정혜를 보는 것 같아서 40년간 참았던 질투가 한꺼번에 폭발했어요. 부인의 고백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부터 부인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부인의 속마음을 알게 되면서 저도 많은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부인의 독살 시도가 언론에 알려진 거예요. 아마 병원 관계자 중 누군가가 언론에 제보한 것 같았어요. 재벌과 며느리 갈등 극한 대립, 회장 독살 시도한 시어머니, 40년 질투의 끝, 며느리 살해 계획, 자극적인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회사 주가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런 가족 갈등이 있는 회사에 투자할 수 있나? 경영진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 투자자들이 우려를 표했어요. 유럽연합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계약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직원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괜찮으신가요?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떡하죠? 정 과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언론의 관심은 날로 뜨거워졌어요. 기자들이 회사 앞에 몰려들었고 집 앞까지 찾아와서 취재를 요청했어요. 미순 회장님,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독살 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 공세에 시달렸어요. 회사에서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했어요. 회장님,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게 어떨까요? 아니면 기자회견을 여시는 건 어떤가요? 하지만 저는 섣불리 대응하고 싶지 않았어요. 부인의 마음을 더 상하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부인이 놀라운 결정을 내리셨어요. 제가 기자회견을 하겠어요. 부인, 그러실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제가 만든 문제니까 제가 해결해야죠. 부인의 의지가 확고했어요. 하지만 기자들이 가혹한 질문을 할 텐데요. 감당할 수 있어요. 이미 각오는 했어요. 저는 부인의 용기에 감동받았어요. 다음 날 부인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부인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단정하게 나타나셨어요. 얼굴은 여전히 야위셨지만 눈빛만큼은 확고했어요. 기자 여러분, 저는 정숙입니다. 며칠 전 일어난 일에 대해 해명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플래시를 터뜨렸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시끄러울 정도였어요. 첫 번째 질문이 날아왔어요. 미순 회장을 독살하려 한 것이 사실인가요? 기자가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부인이 담담하게 대답하셨어요. 네, 사실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거렸어요. 왜 그런 일을 하셨나요?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부인이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으셨어요. 40년간 쌓인 질투와 원망이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질투였나요? 남편이 첫사랑을 잊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한 질투였습니다. 그 첫사랑이 미순 회장의 어머니인가요? 네, 맞습니다. 기자들이 더욱 관심을 보였어요. 40년간 그런 감정을 숨기고 사셨나요? 네, 혼자서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순 회장이야말로 우리 가족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럼 지금은 화해하신 건가요? 네, 완전히 화해했습니다. 미순 회장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부인의 진솔한 고백에 기자회견장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자극적인 스캔들을 기대했던 기자들도 부인의 진정성에 감동받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계획인가요?
제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순 회장님께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정숙 부인의 용기 있는 고백, 질투를 극복한 진정한 가족의 40년 고통을 털어놓은 숨겨진 이야기, 긍정적인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도 부인의 솔직함에 감동받았어요. 누구나 질투할 수 있는 일이다. 용기 있게 고백한 게 대단하다. 진정한 화해의 모습을 보여줬다. SNS에서도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어요. 부인의 법적 처벌 문제였어요. 검찰에서 정식 기소를 검토하고 있었거든요. 부인,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아니에요. 제가 한 일이니까 처벌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저는 부인을 혼자 두고 싶지 않았어요. 강 변호사와 상의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기로 했어요. 회장님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선처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이죠. 부인을 처벌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독살 시도는 중범죄라서 쉽지 않을 거예요. 일주일 후 재판이 열렸어요. 법정에는 많은 기자들과 방청객들이 모여 있었어요. 부인은 수갑을 찬 채로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모습이 많이 초라해 보였지만 표정만큼은 의연했어요. 저는 부인을 위해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피해자인 미순 회장님, 피고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판사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저는 일어서서 부인을 바라봤어요. 정숙 부인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오랫동안 혼자 고통받아 오셨을 뿐이에요. 저는 부인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증언에 법정이 숙연해졌어요. 부인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검사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하지만 독살 시도는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피해자가 용서한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부인이 일어나서 말했어요. 판사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허가합니다.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40년간 질투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잘못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제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겠습니다. 다만 미순 회장님의 너그러운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부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재판부도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서 선처를 해주었어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단,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부인이 처벌받지 않게 되어서 다행이었어요. 재판이 끝난 후 부인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미순 씨, 평생 은혜를 잊지 않을게요. 부인,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앞으로는 정말 행복하게 지내요. 그날부터 부인과의 관계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발전했어요. 이제는 진짜 어머니와 딸 사이 같았어요. 부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면서 많이 좋아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제가 우울증이 심했대요. 40년간 혼자 참아온 스트레스 때문이래요. 이제야 부인의 진짜 마음을 알겠어요.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깊은 우울증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였어요. 부인, 이제부터는 혼자 참지 마세요. 네, 미순 씨.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야기할게요. 부인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한 달 후 부인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미순 씨, 제가 재단을 만들려고 해요. 재단요? 네, 어려운 며느리들을 돕는 재단이요. 저처럼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는 여성들을 상담해주고 싶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었어요. 정말 멋진 일이네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부인의 변화가 놀라웠어요. 과거의 아픔을 타인을 돕는 일로 승화시키고 계셨어요. 한 달 후 화합재단이 정식으로 출범했어요. 부인이 이사장을 맡으셨어요. 첫 번째 상담자는 30대 주부였어요. 시어머니와 너무 힘들어요.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부인이 따뜻하게 상담해 주셨어요. 저도 같은 경험을 했어요.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부인의 상담이 큰 호응을 얻었어요. 언론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독살 시도한 시어머니의 반전 행보, 갈등을 화합으로 바꾼 기적, 40년 질투를 사랑으로 승화시킨 여성, 긍정적인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회사에서도 가족 화합 행사를 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는 진정한 가족이 모였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부인과 함께 섰어요. 어려운 시간을 겪었지만 더 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부인도 말씀하셨어요. 미순 회장님 덕분에 제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좋은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을 먹었어요. 부인, 준혁, 태윤, 그리고 저와 지영까지.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태윤이 기뻐했어요. 그래,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극복해 나가자. 제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히 부인이 가장 크게 웃으셨어요. 미순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요. 저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처벌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집에 돌아가서 딸 지연과 이야기했어요. 엄마, 할머니가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그래,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할머니가 엄마를 해치려 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지연아, 사람은 모두 약한 면이 있어. 중요한 건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려는 마음이야.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다음날 회사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회장님, 주가가 다시 회복됐어요. 가족 화합 스토리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했나 봐요. 정 과장이 기뻐하며 보고했어요. 투자자들도 우리 가족의 변화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어요. 진정한 가족 경영의 모범 사례, 갈등을 극복한 기업의 힘, 화해로 더 강해진 리더십, 전문가들의 분석도 긍정적이었어요. 유럽연합에서도 안심한다는 연락이 왔어요. 이런 가족이라면 더욱 신뢰할 수 있습니다.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모든 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부인의 화합재단에서 첫 번째 성과가 나왔어요. 이혼 위기에 있던 30대 부부가 화해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부인 상담 덕분에 서로를 이해하게 됐어요. 이제는 정말 행복해요. 부인도 뿌듯해하셨어요. 제 아픈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니 보람있어요. 그날 밤 부인과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했어요. 부인,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미순 씨 덕분이에요. 저를 용서해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부인의 용기가 더 대단해요.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신 거니까요. 부인이 미소 지으셨어요. 이제야 진짜 행복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부인이 보여주신 변화가 저에게도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미움보다는 이해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며칠 후 부인이 또 다른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미순 씨, 제가 책을 쓰려고 해요. 책이요? 네, 제 경험담을 책으로 써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제목은 40년 질투를 사랑으로로 하려고 해요. 부인의 계획에 감동받았어요. 과거의 아픔을 완전히 극복하고 오히려 남을 돕는 일로 승화시키고 계셨어요. 한 달 후 부인의 책이 출간됐어요. 출간 기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정숙 여사님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진정한 화해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참석자들이 부인을 격려해 주었어요. 부인도 행복한 표정으로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제 부끄러운 과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쁩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부인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지연이 부인을 안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지연아. 할머니가 더 열심히 살게. 부인이 지연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셨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사랑과 이해로 극복해 나가겠다고. 그것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에게 남겨주신 진짜 유산이라고 믿으니까요. 부인이 보여주신 변화를 통해 저도 많은 걸 배웠어요. 용서의 힘이 얼마나 큰지,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이제 정말로 완전한 가족이 되었어요.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